강남에서 베베드 피노를 안 입은 아이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아, 이거 강남 브랜드, 뭔가 강남 브랜드의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강남 엄마들이 선택하는. 저는 그 블로그로 베베드 피노 시작을 했고요. 그 전에는 패션회사 MD였고 댓글이 몇백 개 막 달렸어요. 그래서 한번 해봐야겠다. 저도 너무 유명해서 사실은 가봤어요. 네, 근데 뭐 아동복만 오셨죠. 판다고 해서 갔더니 아동복뿐만 아니고 지금 편집자처럼 뭐 성인 것도 있고 장난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맞아요. 있는데 캐리마켓은 정확하게 뭐 하는 곳인지. 이전에 캐리마켓은 사실 그 아동 키즈 편집샵이었어요. 그러다가 확장 이전을 하면서 키즈에 국한되지 말고 약간 패밀리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보고 싶어가지고 뭐 아이 옷도 있고 리빙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다양한 브랜드 파업도 하고 뭐 카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약간 복합 멀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오픈하는 날 정말 그 가로수길 초입부터 끝까지 꽉 막혀가지고 맞아요. 도대체 뭐가 생기는 거라고 했는데 내가 가는 그곳이더라고요. 네,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진짜 그때 오셨던 뭐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어디냐고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 건물인지 모르고 나도 똑같이 그 생각했어요. 네, 너무 설마 커서. 여긴 아니지? 어. 이렇게 해서 많이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어쩜 그렇게 큰 공간을 그렇게 예쁘게 차리게 된 건지. 원래는 세로숲길에 한 100평 정도 규모로 한 3층짜리 이렇게 거기도 이제 통 건물로 저희가 썼는데 이번 공간은 사실 그 가로수길 쪽에서는 사실 가장 큰 공간이긴 해요. 그 공간에 욕심을 낸 것보다는 저희가 담고 싶었던 그런 스토리가 많으니까 그래서 욕심을 낸 거지. 건물 자가인가요? 아쉽지만 자가는 아니고 이제 건물주님이 계세요. 다행이네요. 네네. 이러면 더 부러울 네네. 뻔했잖아요. 아니 근데 뭐 복지가 너무 좋다고 소문이 났던데 조기 퇴근에 엄청 많다고 하는데. 맞아요. 저희 때는 사실 정말 열악했죠. 주 6일도 다니고 거의 퇴근을 12시 전에 해본 적이 없는데 요즘은 그러면 안 다녀요. 진짜? 네. 그런 이유도 있고 저희 직원들이 이제 비중이 아무래도 여자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단축 근무제도 있고 이제 자기들이 근무 시간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뭐 9시 반에 뭐 10시에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조금 더 하다 가고 뭐 패밀리 제도도 있고 근데 무엇보다 저희 회사의 가장 큰 복지는 식권이에요. 식권? 식권인데 한남동 물가 너무 비싸잖아요. 진짜 점심으로 막 13,000원, 15,000원 이 정도 하거든요. 주변 시세가. 그래서 500원에 식권을 제공합니다. 그런 거랑 또 한 날은 애들이 아픈데 링겔을 안 맞더라고요. 병원을 안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링겔의 힘을 좀 믿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비로 링겔을 몇 번 맞춰줬어요. 그랬는데 자기가 처음 맞아봤대요. 근데 처음 맞아봤는데 그 효과를 되게 놀라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좀 복지화해야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의료비 뭐 50만 원 지원해서 진짜? 저희 바로 옆에 또 내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휴해가지고 링겔 좋은 걸로 이렇게 맞춰주고 아줌마도 취직되나요? 너무 환영인데 사실 이렇게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근데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진짜 열심히 일해요. 제가 아무래도 초반에 저 혼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제가 뭐 모든 부서를 해봤잖아요. 뭐 제가 뭐 CS도 해보고 배송도 해보고 근데 그들의 고충은 좀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들의 노고를 고마워서. 고마워하는 그런 저희들의 작은 마음. 2017년도부터 가로수길에서 이거 했다고 했는데 도대체 뭐부터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그 블로그로 베베드 피노 시작을 했고요. 그 전에는 이제 패션회사 MD였고 저희 남편은 디자이너 출신이고 근데 아이를 낳고 저는 다시 회사 복직하기가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사실 그때는 시스템적으로 엄마가 일하기는 좀 쉽지 않은 환경이었어가지고 뭔가 포기를 해야 되는데 첫 아이다 보니까 놔두고 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블로그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들 같은 거를 조금씩 알려드렸죠. 바잉을 했으니까 해외 브랜드를 그래도 좀 아는 편이니까 그걸 어떻게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하니까 이제 방문객이 뭐 파워블로거까지는 아니지만 유입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의미로 제가 이제 스카프 비 아이들 걸 만들어서 선물을 줬더니 그게 막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사고 싶어요. 저도 그 구매하고 선물을 싶어요. 드렸는데. 네네네. 그거를 막 더 사고 싶다, 쟁이고 싶다, 뭐 이런 연락이 막 댓글이 몇백 개 막 달렸어요. 그래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되게 그냥 사실 즉흥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남편분은 혹시 뭐 반대를 했다거나? 전혀. 남편은 늘 저한테 자기는 집에서 아이만 보는 여자는 매력적이지 않다. 진짜. 같이 일해서 응. 우리 되게 좀 모든 게 이제 동등했으면 좋겠다. 같이 일도 하고 같이 집안일도 하고 같이 아이들 키우고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는 집안에 있는 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늘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가스라이팅처럼 돼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육아가 처음엔 재밌었는데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쉽지 나가 돈 않더라고요. 벌래 애 키울래 그러면 나가는 게 낫다고. 나가는 게 훨씬 좋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조금 안정적으로 뭔가 그런 팬덤을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한 2만 명, 3만 명 정도 되는 카페 회원수가 있었고 이제 그걸로 한번 이제는 남편까지 데리고 와서 같이 한번 도전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아니 그때 우리 식사하면서 잠깐 얘기했잖아요. 엄청 남편 자랑을 많이 하길래 남편분 이거 보실 거 아니에요. 자랑은 아닌데 근데 사실 남편이 인생에 있어서 이제 길을 좀 잡아준 사람이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사실 몰랐을 때 너야말로 패션 MD를 해야 돼. 너만큼 브랜드를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 트렌드를 빠르게 아는 사람은 없어. 라고 저를 항상 응원해 줬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사실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가장 큰 힘이죠. 그러면 처음 시작한 게 네, 베베드 피노. 저도 이제 성인복만 관심 있다가 아이 낳으니까 아이 옷에 관심이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 때만 하더라도 사실 미국 브랜드가 많았어요. 뭐 갭도 그렇고 뭐 자카디는 유럽 거고 뭐 오시코시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이크로 이런 미국 브랜드가 많은 와중에 제가 북유럽 브랜드를 한번 우연히 본 거예요. 사이트에서. 너무 신세계였어요. 색감도 되게 좀 달랐고 그런 패턴도 달랐고 그래픽도 달랐고 이 모든 게 너무 저한테는 센세이션이었어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브랜드가 없지? 라는 생각으로 사실 시작한 거고 그때는 되게 신선했죠. 완전 신선했죠.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런 옷이 잘 없었어요. 무조건 아이 옷은 신축성 있어야 되고 빨아야 되고 삶아야 되고 근데 그런 고정관념을 저희가 좀 바꿨다고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강남에서 감사하죠. 베베드 피노를 안 입은 아이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 시작했다가 맞아요. 그 아이들이 큰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긴 게 이제 아이스 비스킷. 네.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가면서 자연스럽게 초등학생은 베베드 피노의 연장선으로 입히기에는 조금 유치할 수 있겠다. 뭔가 스트릿 패션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아이스 비스킷이었고 초창기 때 리안이가 맞아요. 입었어요. 네. 처음에 이 옷을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사서 입혔었어요. 네. 네. 근데 아이들이 선택한 옷이었어요. 색감이 너무 예뻐서. 맞아요. 사실은 저는 베베드 피노가 너무 잘 됐어서 아이스 비스킷도 하면 오프반 하면 정말 대박이 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되게 고전을 했었고 왜냐면 주니어 시장은 사실 되게 작고 파이도 작고 그 스파 브랜드랑 약간 스포츠웨어가 너무 강세니까 그 시장에서 성공한 사례가 사실 거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초반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하지 말자라는 얘기도 많았었는데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셀럽분들이 입어주시면서 아이스 비스킷 뭐야? 이거 강남 브랜드. 뭔가 강남 브랜드의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강남 엄마들이 선택하는. 특히 저희는 이제 책가방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마 리언이도 제가 파란 색깔 책가방을 선물했던 것 네. 같은데 기억하네요. 그 가방이 첫 번째로 만든 가방이거든요. 우리 초등학교 때 앞에 서 있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 서 있지 않아요? 맞아. 저 딱 한 일주일 기다렸는데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여 또. 안 보여요. 다 비슷비슷한 가방 매면 안 보이니까 막 빨갛고 초록고 노랗고 막 파랗고 이러니까 아이가 한눈에 들어와서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가방이 엄청 많이 사랑을 받아서 지금은 가방 매출 비중도 크고 의류까지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러면은 사실 궁금해요. 매출 이런 것도 궁금하긴 한데 그냥 매출이라는 금액보다는 어느 정도 성장을 빨리 했는지 이런 속도도 궁금하긴 해요. 매출은 저희는 거의 항상 2배, 3배 성장했어요. 저희가 키즈 시장에서 이렇게 막 1,000억 이상 되는 브랜드가 사실 크진 않아요. 근데 그런 회사가 되었고, 지금은 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고, 저희가 이제 키즈 시장 안에서는 어쨌든 거의 뭐 탑이고, 영업이익도 탑이고, 유일한 외부 자본 없는, 대기업 자본 없는, 중국 자본 그게 없는. 최고죠. 빚이 없는 게 최고지. 맞아요. 그게 정말 감사하고 되게 뿌듯했었고, 우리 진짜 잘하고 있구나.
없다라고 없지, 하더라고요. 없지. 그게 이제 블로그로 시작해서 카페 그 다음에 이제 사이트를 처음에 만들었어요. 하자마자 너무 잘 됐어요. 잘 되긴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일 매출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사이트 자사몰이 하나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던 와중에 우리도 오프라인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회사 자본도 크지 않았었고 우리가 뭐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제가 스카프 빕을 만든 돈이 아마 25만 원일 거예요. 25만 원으로 제가 1년 동안 카페랑 블로그 통해서 1억 정도를 시드머니를 했고 그게 이제 사무실도 구하고 작은 차도 하나 사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3, 4천으로 진짜 레알 시드 생산에 대한 시드머니를 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 중간중간에 어쨌든 외부 자본이 없었다고 하니까 도대체 뭔데 뭐 저는 뭐 집에 담보도 잡혀보고 그렇게 해서 대출도 그런 건 했어요. 외부 자본이 없었다는 거지 저희 안에서 끌어쓸 수 있는 건 다 했고 저희는 남편이랑 둘이서는 뭐 6개월 이상 월급도 안 받았고 남편이랑 둘이 고민하다가 결론적으로 이제 유통이 있어야 판매 수량도 늘고 어쨌든 매출 규모도 커진다고 해서 유통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우리 힘으로는 힘드니까 이제 대리점 사업을 해보자. 법인 설립하고 그 다음 해부터 적극적으로 대리점을 모집했어요. 그래서 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 3년 동안 3년 정도, 4년 정도 해가지고 베베드 피노만 해서 대리점이 한 100여 개 됐었어요.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약간 리미티드로 약간 희소성에 나는 뭔가 특별한 아이 옷을 만들고 싶지 모든 아이들이 입는 거 만들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남편분 선택 아닐까 유통은? 네, 근데 남편의 그쵸? 선택을 제가 더 믿었던 거죠. 부모님도 사실 의류 사업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옷 입는 거에 되게 예민하셔가지고 엄마는 항상 늘 맞춤 옷을 정말 세련되게 잘 입으셨고 아빠도 되게 옷을 젊게 잘 입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좀 특별한 옷 엄마 아빠가 외국 가서 사온 거 입어갖고 저는 근데 그게 너무 싫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이런 가방 매는데 나만 이렇게 된 가방을 맨 거예요 그때.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 6학년 때 졸업사진 보면은 제가 헤링본 투피스 입고 그 메리제인 벨벳 슈즈를 신고 있어요. 요즘 거잖아 그럼 다. 완전 요즘 느낌이에요. 랄프 로렌 퍼플라벨 느낌인데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걸 입혔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안목이 좀 다르겠죠. 중학생 되자마자 용돈 받으면 제일 먼저 가는 게 서점 가서 저는 잡지 4권, 5권 그런 거 다 사서 보고 그땐 부록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사장님하고 친해져가지고 무조건 내 거 빼두세요 막 이렇게 그럼. 얘기하고 하고 근데 돌이켜 보니까 엄마 아빠가 그렇게 키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뭔가 이제 끊임없이 제가 좋아하는 거를 이제 뒤늦게 안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유통의 힘이 되게 중요하다. 다시 돌아가면은. 네, 근데 그 재밌다. 유통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캐리마켓을 사실 처음에 만든 거는 저같이 시작한 엄마 브랜드들을 키워주고 싶었어요. 백화점 팝업 브랜드로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저도 초반에 베베드 피노 매출 몇백억일 때도 팝업으로만 야, 너희는 팝업 브랜드야 입점은 안 돼라고 했었거든요. 그때 정말 너무 속상했는데 아 그래? 그럼 내가 유통을 할 거야 라고 만든 게 캐리마켓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지를 않았네.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두들겨보고 네네네. 해보고. 그리고 저같이 시작하는 브랜드들을 정말 잘 도와주고 싶었어요. 근데 여하튼 많이 보고 직접 해보고 맞아요. 부딪혀봐야 성장할 수 있는 거네요. 맞아요. 아, 나도 유통을 해야 되나? 어, 지금은 너무 잘 됐고 너무 성공한 사례지만 이 시작 단계에서는 힘든 점도 있었다고. 힘든 거는 사실 늘 힘들었어요. 인터뷰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하시는 것마다 다 잘 되냐, 어떻게 그렇게 옳은 선택만 하시냐라고 하는 건데 그 옳은 선택이 되기까지는 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던 것 같고. 시행착오도 있었나요? 그쵸. 중간중간에 엄청 힘든 적은 매일 사실 사건 사고는 터져요. 뭐가 뭐 사고가 났다, 뭐가 지연이 된다. 사실 갑자기 궁금한데 이 제품을 내가 셀렉을 해서 수입을 해왔는데 네. 이건 안 먹히더라.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있었고 또 베베드 피노는 컬러풀하고 아이비도 좀 그런 데다가 근데 약간 모노톤의 저는 그런 감성을 잃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유럽 거를 많이 가져왔었어요. 근데 확실히 이게 한국 아이들이 입었을 때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엄마들이 예뻐서 사갔는데 막상 우리한테 입히니까 너무 우중충해. 뭔지 알아. 이게 뭔가
사이즈 스펙도 다르고 우리 애들은 좀 통통하고 그렇잖아요. 얼굴 사이즈도 조금 우리 애들은 좀 있잖아요. 그런 거 사실 되게 실패한 거 너무 많아요. 나도 외국에 사면은 바지 길이가 너무 길어. 맞아요. 수선비가 더 들 때도 허리는 있고. 너무 좁고 네. 그래서 다양한 브랜드를 저희가 시행착오 겪었기 때문에 이번 공간은 조금 그게 덜하진 않나. 그래서 사업은 늘 시행착오인 것 같아요. 제가 뭐 태어나자마자 CEO도 아니었고 저도 그냥 일반 사원이었다가 일반 아이 키우는 엄마였다가 되니까 늘 그런 걸 그냥 당연히 겪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10년간 넘게 이렇게 네. 사업을 했고 가로수길 이 강남에서 사업을 이렇게 승승장구했다라는 거는 뭔가의 노하우나 성장 비결이 있었을 것 같은데 쉽게 포기를 잘 안 해요. 오. 끝까지. 그러니까 저는 주변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 어떻게 하면 대표님처럼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제 지인들이 많이 언니 있을 것 같아. 나 너무 힘든데 언제까지 버텨야 돼? 버텨야 돼. 존버. 어. 진짜 저는 존버는 승리한단 말 어. 너무 많이 하고 다니는데 저희가 이렇게 된 데는 포기하지 않았던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베베드 피노는 사실 처음부터 좀 잘 된 케이스고 그 다음부터는 아이스 비스켓도 고전했고 캐리마켓도 초반에 정말 힘들었어요. 뭐 대단한 비결과 노하우는 사실 저도 없어요. 제가 뭐 경영학과 나온 것도 아니고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난 전문 경영인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가 저희 직원들한테 너희가 필요한 거고 여러 사람들의 아이디어로 그걸 디벨롭 시키다 보면 뭔가 단단해지더라고요. 그 힘으로 왔고 저희 주변에 친구들을 많이 신뢰를 했고 그 힘이지 않았을까? 제가 인복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그 주변에 많은 뭐 유명인 분들, 맞아요. 뭐 인플루언서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네. 또 저희 브랜드를 사랑해주는 많은 셀럽과 친구들이 알아서 홍보해주고 알아서 그러니까. 친구들을 데려오니까 저는 너무 고맙죠.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사람 관계를 되게 잘 해놓는 그런 게 너무 보기 좋았어요, 사실은. 그래도 힘든 게 콜라보라는 건데 뭐 합법도 그렇고 뭔가 성사시킬 게 되게 많더라고요. 어느 맞아요. 브랜드들하고 많이 있죠? 대부분의 이제 베베드 피노는 캐릭터랑 하는데 저희가 2020년인가 21년도에 그 케어베어랑 했는데 너무 잘 된 거예요. 그걸 하고 처음으로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진짜 그때 처음 아마 했을 거예요. 한 시간에 7억이 팔린 거예요. 그게 진짜 전무후무하게 아직도 기록에 남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제가 하고 싶었던 거, 뭐 우리가 왜 옛날에 이스트백 맸잖아요. 우리 네. 이스트백 세대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이스 비스켓이랑 저희 가방이랑 콜라보를 한 거예요. 그 이스트백 또 나오고. 이스트팩 웬일이야. 네, 이스트백에서 진짜 잘 됐어요. 너무 혹하네 진짜 네, 내가 네, 듣기에도. 네. 그럼 지금 아이들이 딸 둘이고 네. 15살, 12살이고 친구들도 너네 엄마 이거 한다며 하잖아요. 그럴 땐 또 어때요? 이번에 캐리마켓 신사하니까 자꾸 친구들하고 가도 돼? 아. 엄마 친구들 보여주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학생 딸이 그런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누구다라는 걸 되게 안 좋아하는데 엄마 나 선물 사러 캐리마켓 가도 돼? 진짜. 와 그때 너무 저는 멋있다. 너무 뿌듯했어요. 와, 어. 그 누구보다 인정하는 게 그래. 자식한테 인정받는 거. 나는 지금은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 회사야. 엄마 나 친구들하고 같이 클래스 하고 싶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되게 뿌듯하죠. 너무 좋다.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맞아요. 그런 분들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 얘기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그렇게 DM이 많이 와요. 저도 작은 뭐 이런 걸 운영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그럼 일단 저는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라고. 좋아하는 일하고 잘하는 일이 같이 되면 너무 좋은데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잘하게 되니까 요리를 좋아하면 요리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뭐 바느질을 좋아하면 바느질로 나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일단 실행을 해봐라. 행동으로 좀 옮겨라. 생각만 하지 말고 뭐 그렇게 뭐 사무실 구할 필요 없다. 나도 초반에 사무실 없었다. 아이 방에서 시작하다 거실로 나오고 베란다로 나오고 맞아. 그러다 사무실 구했는데 일단 생각만 하지 말고 뭐라도 일단 해봐라. 일단 행동으로 옮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요새는 사실 1인 커머스가 많아서 뭐 그냥 인스타로만 해도 되잖아요. 블로그로 해도 되잖아요. 그건 사실 맘먹기 나름이거든요. 당장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해라. 그리고 이왕 했으면 최소 5년은 버텨봐라.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마인드가 멋져요. 확실히 보면은 감사합니다. 성공하신 분들은 뭔가 다르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인드가 되게
도전적인 것도 있지만 긍정적이고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도전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아님 말고 진짜 아님 말고예요. 근데 왜 그거를 두려워만 하고 나 여태까지 여기까지 성공시켰어. 그다음 성공 못 시키면 어떡해? 이런 생각은 저는 없어요. 아니면은 아닌 거야. 제가 지금 성인 브랜드도 하고 있고 다른 뭐 좀 자회사도 또 키우는 것들이 있는데 다행히 아직은 잘 되고 있는데 모르죠.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베베드 피넛도 뭐 언제까지 저희가 지금 내려올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 있고 그러면 또 다른 브랜드로 또 올리면 되는 거고 다른 대안으로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되도록이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100년, 200년 된 헤리티지 있는 브랜드 없으니까 삼성도 100년이 안 됐어요. 근데 용기가 확 되네. 네, 그런 게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그게 우리 브랜드였으면 진짜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데 안 되면 또 어쩔 수 없고요. 하는 데까지는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이죠.